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은퇴 이후 준비 없이 맞이한 100세 시대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할 만큼 정말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100년의 삶을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바꿔드릴 종신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그 노하우를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지금 전화 연결하실 수 있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 점이 궁금하다 혹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 설레임보다는 막막함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걱정 없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에 앵콜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요. 날마다 매일매일 생각해도 과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노후의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후를 함께 할 때 카리스마가 있는 표정이 나오려면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나한테 올 시간들이 재앙일지 축복일지 그 선택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한 10분을 잘 귀 기울여 보시면은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생뚱맞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에를 가는데 누군가와 같이 동행을 한다. 나와 상관없이 금융거래분석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이런 것들 흔하게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고객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만 올려놓은 건데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금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좌 개설하지 않고 환전 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조금 이상하신 분들, 이런 것처럼 전체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올려놔 봤는데요.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가 발달하고 금융 기법이 발달할수록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하고 관련된, 우리 가족들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다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되고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997년, 저는 88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돌아가고 싶으냐고요? 공부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금리 보이시죠? 1997년에 이렇게 확정금리였었던 보험 상품들 한번 가입해서 평생토록 적용받는 이런 걸 하나 딱 가입을 하고요. 절대로 깨지 않고 제 가족들을 모두 다 해주고 이것을 평생토록 적용받도록 이런 거를 저는 꼭 할 것 같습니다. 공부보다 먼저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뉴스 많이 들으실 거고요. 경기가 어떻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삶이 이렇게 어느 한 구간을 사는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한 20년간의 금리 추이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떨어지는 금리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왜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제가 그 금융상품을 하나 선택한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저금리를 넘어서서 이 이후에 약간의 오르락 내리락은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올라가는 시대가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적금은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집값 오르죠? 교육비 오르죠? 물가는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데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실효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요. 이 시대로 돌아가시면은 아주 제 기억에 꼭 박히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집을 하나 사라. 당첨이 됐다. 은행에다 적금을 들어라. 은행에 예치를 해라.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예전에 1억을 예치를 하면요. 이 시대에는 한 달에 월로 받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랬는데 지금은 1년에 받는 것도 그 금액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 이하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는데 이 시대가 저한테 응답을 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면 기간을 좀 나누셔서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펀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0,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 많은 펀드와 그 많은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들을 다 공부하면 너무 좋은데 어렵겠죠. 대표적인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아실 텐데요. 급여통장, CMA나 MMF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은 단기간이라도 금리를 준다는 거 많이 아셔서 활용들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금융상품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장기로 오면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뭘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저도 계획하고 공부하라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많은 금융상품들을 결국은 누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과 제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 조금 지난 자료라 금리가 실제로는 은행에 가시면 이거보다 많이 낮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2% 미만대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10%대로 안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5%나 4%를 나한테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다. 약속을 해주는 것을 증서를 나한테 줄 수 있다. 이런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돈으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풀어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연령대별로 금리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 같아요. 시간이 금리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데요. 10대에 있는 분은 똑같이 10만 원을 12년 동안 1,440만 원을 납입을 했고요. 돈 내는 기간 동안은 5%, 돈을 다 끝내고 거치 기간에는 4%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문구가 찍혀져 있는 이런 연금을 내가 고를 수만 있다면 10대에 1,440만 원, 50대에 1,440만 원, 전 연령대 돈 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손에 쥐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10대는 1억 5천만 원의 은퇴 자금이 내 손에 쥐어지는 거고요. 30대는 7,800만 원이 확실하게 찍혀져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50대로 오면 낸 돈은 1,400만 원인데 4천만 원 가까이 은퇴 자금이 딱 정확하게 찍힌다. 이런 금융상품은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지 이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으로 갈 때 돈이 더 커지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체 2,880만 원 내는 거는 어느 연령대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 은퇴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2,800만 원으로 10대에 있는 친구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3억에 가까운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0만 원짜리 학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자녀의 3억에 육박하는 은퇴 자금을 가질 수 있다. 이러면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같아요. 그리고 30대로 오시면 2,8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만들 수 있죠. 50대로 오시면 2,800만 원으로 8천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PPT를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불과 8분에서 9분 정도 되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질문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준비되지 않은 100세를 축복과 재앙을 나눌 때 나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재앙이 되는지 올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맞이하게 되실 거고요. 정보를 잘 아시고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축복 속에서 나의 미래를 100세까지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좋은 질문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100년을 계획하라. 오늘 라이프 플랜A 강의 시간은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종신연금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습니까? 오늘 저희에게 바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보험 고민들 저희가 풀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는 오늘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는데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이 네. 제대로 CI 종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거를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해서 그리고 이제 80세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100세로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예, 변액연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게 좋은 건지 어떤지 몰라서 전화드렸거든요. 변액연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설계를 네네. 받으신 거예요? 설계를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누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몰라서.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50세요. 50세시고요. 네, 딱 50이요. 50이세요? 혹시 지금 네네. 일하고 계세요? 네, 아니 그렇진 않아요. 주부예요. 주부세요? 네네. 보내주신 증권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을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한 달 보험료가 36만 원 정도인데 왜 이거를 네. 유지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뭐 연금이나 이런 걸로도 다 보장도 다 되고 연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네. 이게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예, 연금 네, 활용이 돈에 가능한지 저희가 좀 네네. 봐드릴게요. 그거 말고 네. 동양생명의 상해보험을 2013년도에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두 건 있으시네요. 네네, 그것도 가입했어요. 네. 아,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여유 자금이 네. 좀 있으신 거죠? 네, 있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성문 전문가님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0대신 여성분께서 첫 번째 시청자로 연락이 되셨습니다.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이거를 유지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이게 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품인지를 저희가 지금 봐드릴 거고요. 80세 만기 특약 100세 만기로 바꿀 수 있는지 또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지인을 통해서 권유를 받았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근데 지금 나이가 50대라고 하시는데 목소리는 한 30대로 들리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사전에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한 증권을 받아봤습니다. 네. 일단 이걸 분석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셔서 옷을 사실 때 나한테 맞는 옷을 사느냐,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사느냐의 그 차이죠. 꼭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입하신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생명의 스마트 CI 종신보험을 금액도 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맞는지 지금 선생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보기 위해서요. 네. 일단 이 하나생명의 이 보험은 CI보다는 일단 종신보험입니다. 아, 그래요? 종신보험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네. CI 기능은 후차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종신보험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부라고 그러셨죠? 네네. 그러면 지금 경제에 대한 것은 지금 배우자님에 의해서 움직이겠네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알아서 하죠. 아니, 그게 이제 수입. 아,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유고에 따른 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죠. 아무래도 아이들도 아직 결혼 전이고 하니까. 필요성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배우자님보다는 네. 지금 남편분보다는 주부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이 종신보험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있죠. 주부님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아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부분 하나 갖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은 옷이 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 CI 보험에 나오게 된 동기가요. 옛날에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면 죽어야지만 나왔어요. 이건 죽어야 된다는 표현이 사망을 해야 되지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간에 보험료는 많이 냈는데 내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보험료는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금 가입 금액의 50% 내지는 80%를 선지급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 CI 보험이 나온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게 주계약이 지금 8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거기에 80% 그러면 6,400만 원을 받아서 굉장히 좋긴 한데 이게 중대한 질병이 보험회사에서 정의한 16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중대한 질병보다는 일단 기존에 선생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생존에 조금 더 넓은 또 어떠한 질병이라도 걸려도 받는 어떠한 그런 보장성이 더 좋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그렇죠. 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도 일단 CI 보험도 일단은 선생님하고는 약간의 옷이 좀 덜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런데 이 CI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하셨을 때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잘하신 부분은 뭐냐면 그 16가지 항목 중대한 질병, 일반적인 3대, 우리가 그 사망의 한 3가지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암, 그 다음에 뇌, 심장, 죽는 사람의 이 3가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대한 질병에서 보장을 못 받는 암이라든가 이대질환 이런 거를 2천만 원씩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가지는 옷이 안 맞고 1가지는 맞았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거 제가 가성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납입하는 금액이 지금 한 36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월 납입금액. 그럼 20년 납을 하시면 한 8천만 원이 넘으세요.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특약들은 다 갱신형입니다. 근데 갱신형은 저는 무시를 해버리고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로만 따졌더니 한 8천만 원을 내세요. 8천만 원 이상을. 그런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주기약에 8천만 원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가성비로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보험료를 좀 덜 내고 내가 죽었을 때 사망을 했을 때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낸 금액만큼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결국 내 돈 저축해놨다가 내가 찾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보험은 선생님한테는 좀 안 맞는 옷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맞는 옷을 그럼 어떻게 맞는 옷으로 바꿨으면 좋겠느냐. 일단은 사망 보장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니까요. 선생님께서 손해보험사에 통합보험하고 그다음에 3대 질환을 좀 2가지로 좀 분리를 해서 좀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대 진단비는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보험료도 좀 싸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되는 기능이 있는 보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 진단비를 한 4천만 원, 또 이대 질환을 2천만 원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 CI 보험에서는 뇌 질환에서는 뇌출혈까지밖에 보상을 안 됩니다. 또.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렇게 구성을 하나를 하시면 한 20년 납 오르지 않는 거라서 100세까지 보장받는데 한 7만 8천 원 정도가 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뇌출혈보다 뇌졸중이 더 보장이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뇌질환에 100이라고 했을 때 뇌출혈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은 한 10% 내외고요.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까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한 70%가 되기 때문에 훨씬 범위가 넓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실손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특정 수술비라든가 어떤 수술비를 좀 많이 이렇게 좀 확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양생명의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걸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통합보험 안에다 그거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가입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별로 받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으로 해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한 7만 한 2천 원, 그래서 2개 합쳐서 한 15만 원이면 준비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험료보다 엄청나게 많이 절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변액연금을 그럼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연금을 준비를 하실 때 지금 50세가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변액연금은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왜 그러냐? 앞으로 연금 수령이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후에 수령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는 금액의 가치가 20년이나 30년 후에도 그런 가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 공시훈령 하면 10년 이상이면 최저보증이율이 한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러면 내가 낸 돈의 가치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액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변액 같은 경우는요,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변액보험이 들어왔거든요. 이 변액보험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그 마이너스가 되는 확률이 0.07%밖에 안 된다는 게 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변액도 지금 뭐 펀드 자동 배분 기능이라든가 또 나이에 따라서 채권 비율을 높여든가 이런 안정장치들이 다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변액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지금 그래요? 나이가 계시니까 네. 그 기본보험료에 추가 납입을 네. 많이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좀 기간이 50세라고 하시더라도 아마 그 실질적인 연금 수령하실 때 되면 아마 기대하는 어떠한 그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최소 납입한 보험료에 연금 수령하시면 2배에서 3배까지는 충분히 받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네, 그 기본에다가 추가 납입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예를 들어서 거예요? 선생님께서 가입을 처음에 기본보험료를 내가 만약에 50만 원에 설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본보험료에서는 사업비가 빠집니다. 보험회사에서.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 납입을 2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까지 더 얹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네. 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를 빼질 않습니다. 그게 온전히 다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선생님한테는 이익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네네. 궁금한 내용이 많으신 것 같아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다른 네네. 분들께서도 상담 대기하고 계셔서 혹시 더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방송 네. 끝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28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50대 가장입니다. 저축성 보험을 고민하다가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 말로는 연금 전환도 가능하고 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관련해서 강의를 들었으니까 김경아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문구상으로 보면 저축성보험 고민하시다가 종신연금보험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종신연금보험을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종신보험인데 그걸 이제 섞으셔가지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김성근 전문가님 상담 주신 것처럼 나쁘다라기보다는 내가 목적하는 거하고 얼마나 더 싱크로율이 높은가, 이거에 따라 있기 때문에요. 저대로 나는 저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라면 약간 이제 엇박이 날 수가 있고요. 종신보험에 사망보험 기능도 있고 확정금리 보장도 받으면서 나중에 혹시 연금으로도 받는 기능을 추가로 그냥 더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맞으시는데 그냥 먼저 말씀하신 게 저축성 보험이라고 질문을 주셨으니까 우선순위를 거기로 두자면 살짝 안 맞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증권을 좀 보내주시면 어떻게 이 금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좀 도움이 되실지 아니면 빨리 바꾸는 게 좋을지 그거는 판단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0282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전화 한 통 주시겠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연금보험보다는 종신보험에 연금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을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더 볼게요. 937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문자는 김성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30세 남성입니다. 요즘 문재인 케어로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뜨고 있다던데요. 어떤 곳에 가입해야 유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전문가님. 예, 그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어떤 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내가 거기에 어떠한 목적에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제가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명보험은 그 사망을 주로 하는 것은 생명보험이 좀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명보험에 보면 주계약이라고 사망보험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 사망하고 재사망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사망일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약 사망을 할 경우는 그냥 나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사망하고 상해 사망하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상해 사망이랑 이 재해랑 좀 달라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해라는 표현을 많이 보실 거고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라는 문구를 많이 보실 텐데 이제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서 질병 사망이라는 말을 제가 네. 생각이 갑자기 안 났네요. 네. 죄송합니다. 질병 사망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범위로 따지면 그 생명보험액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손해보험, 그 생명보험으로 가시고요. 또 이제 그 진단비 정도를 보신다고 하면 일반 지금 현재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라든가 또 뇌 심장에서 그 범위가 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방, 뭐 자궁암 이런 것들이 소외감으로 빠진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도 그 뇌출혈까지만 생명보험을 보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암 보장이 아직도 다 그 지금 말씀드렸던 유방전자 이런 그 일반적인 암도 손해보험은 아직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많이 있고요. 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담보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비는 손해보험사가 좀 유리합니다. 또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도 그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약간 다르지만 그 생명 같은 경우는 1종에서 5종 이렇게 수술비가 나눠지고요. 손해보험사는 또 이렇게 질병 수술비 또 상해 수술비 하면서 또 뭐 몇 대 수술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그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쪽에 가시는 건 낫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꼭 맞다라고 뭐 어디가 뭐 좋고 나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색깔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생명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결정은 저희 전문가들께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시청자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예. 동양생명, 엔젤저축보험을요. 예. 엔젤저축보험에 예. 30만원씩 선납을 했었거든요. 네. 내년 3월까지. 네. 그래서 처음에 추가 납입 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동양생명 엔젤 저축보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또 있으세요? 예. 그냥 실비하고 예. 뭐 한 57, 8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고 해. 근데 문제는 이거 있잖아요. 엔젤저축보험 중도 급부형이네. 보험료형 가산 이래놨는데. 시청자님, 상품명이. 저희가 바로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요.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앞에 시청자처럼 저도 50입니다. 50세세요. 김경아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같은 50대이신데 전화 주신 지역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으세요. 예, 부산입니다. 예, 우선 제일 궁금하신 게 그 엔젤 저축보험 막 이거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저축보험이 선생님 원래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으고자 하는 이런 저축하고 딱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우선은 몇 년 만에 얼마를 모으시려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 맨 처음에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저번에, 농협 갔을 때. 네. 창구에서 CMA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사 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CMA 전부 만기하고 적금하고 예금이 전부 만기가 다 틀리니까. 예. 이사 계획도 좀 잡혀가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냥 CMA 통장으로 묶어놓으면. 예. 그걸 알아보러 왔다가. 또 그걸 제안받아가지고, 근데, 네. 추가 납입을. 안 저기 하고, 예. 5년 동안 몰락하고. 예. 5년 거치하고 10년 만기거든요. 작년 2016년 2월 5일날 들었거든요. 선생님 중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우선은 저희가 증권을 받아보기 전에 우선 전화가 빨리 연결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전화가 끝나면 그 증서를 하나 보내주시면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방송 중에 팁은 이 상품 안에 내가 목적한 대로 수익률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추가 납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치 기간 그리고 이 상품을 가입하셨을 때의 금리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다 알아놨어요. 다 알아놓으셨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을 1,000만 원 가까이 냈는데 손해를 보시는 거는 안 되시잖아요. 이게 사업에 있다는 이야기도 못 듣고, 그냥, 이 상품이 내년되면 소진될 수 있다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 더 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1억 만들기, 5천만 원 만들기, 뭐 3천만 원 만들기, 10만 원 만들기. 네네. 나는 이놈 거 뭐 사업비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듣고, 우선 그래가지고 그냥, 30만 원을, 그때는 제가 보험방송을 하도, 보니까 조금 알겠는데 그걸 알았어요. 그래 창고 직원을 뭐 저거 할 때는 막 깜빡하고 한 달 안에 해지를 한다는 게 막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1년이 넘으셨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 네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 보니까 답답한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를 3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부분 해약을 해야 된대요. 네네. 근데 이걸 부분 해약을 하고 다시 추가 납입을 20만 원씩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 제가 방송 중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3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부분 해약한다는 거는 어쨌든 한 30만 원짜리 중에 70%를 해약하는 거랑 똑같으세요. 그럼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면 100% 중에 70%만큼은 손해를 감수하신다는 뜻인데요. 그럴 거면 그냥 몽땅 다 바꾸셔가지고 맞는 상품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이걸 제대로 유지를 하셔서 손해를 가장 적게 보는 시기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도 안 그래도 이거다 싶어가지고 아니면 전부 다 저도 그래서 보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또 콘텐츠잖아요. 선생님 지금 이제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조금 있으면 끝나고 나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저희 지금 김성군 전문가께서도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십시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가입하신 그 보험은요 혹시 이거 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 장기저축보험이라고. 네네네 이거는 5년 분할 월납 5년 하시고 10년간 유지했을 때 비과세가 될 수 있는 비과세 저축 보험이거든요. 저도 알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김경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것은 추가 납입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지만 그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과세 저축보험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면 이거를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거를 단기적금을 차라리 한 번이라도 오늘 내가 또 여쭤봤는데 물어보니까 780만 원 내년 3월까지 780만 원 들어가는데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니까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 다시 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산에서 연결되신 시청자 전화 연결 두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대기하고 계시니까 저희 많이 풀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764님께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0대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가입시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에 제가 이렇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성군 전문가님.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혼이 문제냐, 닭이 문제냐, 어떤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일단 보장을 먼저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돈을 먼저 받을 것이냐를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저라면 일단 종신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면 굉장히 보험료가 쌉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보장 자산을 갖고 갈 수 있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내가 얼마만큼 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종신보험을 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근데 이건 절대성은 아닙니다. 예. 네. 사람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저희 또 문자 풀겠습니다. 7886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도 좀 길게 남기셨네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입한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버님 빚이 많아서 한정 승인을 했는데요.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받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분야에서 바로 여쭤볼게요. 김경은 전문님. 네. 우선 요건 이제 보험 상담이라기보다는 세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상속을 받는 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다 받는 거, 상속도 받고 빚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을 한정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 한정은 빚만큼 빚을 갚아야 되는데 상속받을 거 한도 내에서만 한정 승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빚의 규모가 상속받을 규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서요. 빚이 과하게 많으시면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빚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상속받은 걸 몽땅 다 빚 갚는 데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하실 때 빚의 규모를 보셔서 포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한정 승인 하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받으시는 게 빚 안에 몽땅 포함이 되면은 그냥 받는 거 없이 다 빚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한정 승인은 조금 금액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바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희 남동생 보험 좀 문의하려고요. 남동생 보험이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연금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자꾸 보장되는 것만 들려고 해서 네. 다른 거 부족한 거는 없는지 연금을 좀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남동생분이 아직 미혼이신가 봐요. 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남동생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이요. 32이시고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 아직 건강해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좀 확인을 할게요. 2005년도에 PCA 생명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네요. 네. 예, 그리고 2015년도에 KB 손해보험에서 닥터플러스 보험이랑 3대 진단비 보험을 이렇게 각각 준비를 하셨는데 총 보험료는 한 달에 22만 원 정도 이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기존에 그러니까 갖고 계신 보험이 보장이 잘 돼 있는 건지랑 저희가 또 연금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알아봐 드릴게요. 네. 예. 월급이 그렇게 벌이가 넉넉하진 않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서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는 가격이 있는지도 봐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32인 남동생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기존의 보험 잘 가입한 건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또 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죠. 김성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립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제작진을 통해서 증권을 받아보면서요. 제가 좀 한 가지 좀 놀랬습니다. 보험을 너무 잘 가입을 해 놓으셔서요. 그래요? 혹시 이 PCA 생명의 종신보험은 부모님이 가입시켜 주셨나요? 네, 그때는 아마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12년이 지나서 이제 납입 기간은 이제 한 7, 8년밖에 안 남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종신보험 안에 일단 암진단비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계약이 지금 6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보험료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금액으로는 절대로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아까 칭찬을 해드렸냐면 바로 뒷부분입니다. KB 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하고 3대 진단비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종신보험만 가입을 하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대 진단비라든가 각종 수술비라든가 실손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적절하게 괜찮은 그 보험에다가 그 분산을 시키면서 굉장히 잘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다 6천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되셨고 3대 진단비가 그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 거를 보니까 암 진단비가 한 5천만 원까지 확보가 되시고요. 그다음 8천만 원까지 확보가 되시고 3대 진단비가 한 3, 4천만 원은 다 확보가 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손 의료비에 각종 수술비 담보까지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사의 아주 그 장점들만 하셔서 너무 잘 가입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보험은 분석할 내용이 없이 무조건 유지하시면 앞으로 더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네. 단지 이제 그 동생분께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가장이 되면 그 주기약 사망보험은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드니까요. 그때 종신보험을 조금 더 좀 추가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상담을 드렸는데 연금은 변액연금으로 반드시 준비를 하십시오. 그 변액연금을 준비를 하실 때요. 만약에 내가 연금에 어떠한 보험을 선택을 하면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펀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대충은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변액연금을 할 때는 펀드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펀드의 3가지 요건을 먼저 많이 좀 보시라고 그 동생분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누님께서도 좀 점검을 해줄게.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펀드의 총 수익구가 얼마에 되는 금액이 얼마나 설정이 돼 있느냐. 설정 금액을 좀 보십시오. 가능하면 1,000억 이상이 되는 펀드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펀드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검증이 된 펀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2, 3년 정도 되고 나서 없어지는 펀드들이 꽤 돼요. 그러면 혹시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좀 10년 된 펀드를 좀 하시고요. 그거 보시고 또 세 번째는 펀드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누적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렇게 3가지만 만약에 선택을 해서 변액연금을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생각하신 그 이상으로 오늘 김경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그 이상의 수익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변액연금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화 드리면 잘 설명해 주시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시청자님 저희 밤낮 없이 주말에도 네. 예,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주실 때는요. 남동생분께서 직접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존의 할게요. 보장보험은 잘 가입이 되셨으니까 유지하시고 연금 관련해서만 문의를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문자 또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3832 하나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회사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 과실 100%라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 개인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김경아 전문가께 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냥 무조건 보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약간 이게 막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사고를 낸 사람이 어느 보험으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건강보험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한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시는 거는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비 같은 것 때문에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군가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한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수술비, 입원비 이렇게 딱 뭐가 써 있는 거. 이런 거는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손보험 같은 건 좀 따로 떼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액으로 받는 입원비, 수술비는 신청하시면 되고요. 실손보험은 그 상대방 측 교통사고 나신 그 자동차 보험에서 하시도록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셔서 하나만 더 볼게요. 2688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공시이율형 연금으로 준비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연금 전문가 김성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는 인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역대적으로 보면 공시율령하면서 2%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그 금리를 절대로 그 인플레이션 해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공시율 연금보다는 변액 연금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고요. 오늘 보험 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편하신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써주셔도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